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올해 64살이에요. 40년을 한결같이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가스 불 켜놓은 걸 깜빡한다든지, 마트에서 사려던 물건을 잊어버린다든지.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손자 성준이와 성민이 이름을 바꿔서 불렀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저 성준이에요라고 했을 때 얼굴이 확 빨개지더라고요. 몇 년째 함께 사는 손자들인데 어떻게 이름을 헷갈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똑같은 김치찌개가 이미 3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났어요. 어제? 그제?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여보,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많아? 남편 재호 씨가 물어봤을 때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둘러댔어요. 아, 그냥 많이 만들어둔 거야. 나눠 먹으려고. 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아니야,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며칠 후 큰며느리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세요? 좀 쉬시는 게 어때요? 그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를 느꼈어요. 혹시 수진이가 제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챈 걸까요? 결국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한테는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만 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신경과 박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피검사, 뇌 MRI, 인지능력 검사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이미숙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경도인 지장의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치매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 그 무서운 단어를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입이 바짝 말랐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초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도움이 중요해요. 가족들의 도움.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큰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가족을 돌봐온 제가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다고. 선생님, 이 병은 얼마나 빨리 진행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몇 년 동안 현 상태를 유지하실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대처하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절대로 가족들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왜 걱정을 끼쳐야 할까요? 어머니, 병원은 어떠셨어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응, 별 이상 없대. 건강하다고 하네.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어요. 수진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작은 수첩을 사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첩을 펼쳐보는 거예요. 오늘 할 일 아침 7시에 밥 짓기, 8시에 재호 아침 차려주기, 9시에 성준이 학교 보내기,
10시에 빨래하기.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모두 적어뒀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수첩만 보면 깜빡하지 않거든요. 역시 나는 아직 괜찮아. 치매라고 해도 초기니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실수가 생겼어요. 빨래를 했는데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넘쳐 흘렀어요. 수첩에는 세제 한 컵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게 계속 부었던 거예요. 엄마, 왜 세제를 이렇게 많이? 딸 미영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 그냥 더러운 게 많아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건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리를 스쳐갔어요. 내일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나중에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내가 가족들을 돌볼 수 있어.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치매라는 진단이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첩을 펼쳐보니 제가 쓴 글씨가 어제보다 삐뚤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글씨를 못 썼나? 싶어서 다시 써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제가 이 집의 엄마니까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를 이렇게 쉽게 놓을 수는 없었어요. 수첩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미숙 포기하지 마.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는 매일 아침 이 글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병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실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수첩에 의존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일들이 이제는 적어두지 않으면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첩을 보는 것도 가끔 깜빡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큰아들 성민이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저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오후 내내 드라마를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녁 준비는요? 성민이가 물어봤을 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먹자. 라면 끓여줄게. 급히 부엌으로 들어가서 라면을 끓였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을 쏟기까지 했어요. 수진이가 옆에서 보더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들키기 시작했구나. 아니야, 그냥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웃으면서 둘러댔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민이와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귀를 기울여 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 같은 반찬을 계속 만들고 방금 한 말을 또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아직 크게 문제될 건 없잖아. 그냥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아.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 치매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 들키는군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수첩도 더 자세히 적고 알람도 여러 개 맞춰두고. 하지만 긴장하면 할수록 더 실수가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손자 성준이가 할머니, 어제 숙제 검사해달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아, 그래. 미안해, 성준아. 할머니가 깜빡했네. 아이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손자에게까지 실망을 끼치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새까맣게 타서 올라가 있었어요. 물이 다 증발해서 바닥만 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성민이가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냄새를 맡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화재가 날 뻔했어요. 정말 아찔했어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켜두신 거예요? 성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차 끓이려고 했다가 사실 언제 켜놨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엄마, 이건 정말 위험해요. 집이 다 탈 뻔했어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부터 수진이가 저를 더 자세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슬며시 와서 확인하고 가스불 상태도 수시로 체크했어요. 어머니, 가스불 잘 끄셨죠? 어머니, 문단속 하셨어요?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세심하게 챙겨준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는데 제가 미영이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제 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엄마, 저 미영이에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 미영아. 엄마가 잠깐 깜빡했네. 미안해. 급히 얼버무렸지만 미영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성민이에게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빠 엄마 상태가 이상해.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고.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었어요. 한 번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정말로 치매 환자가 되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수첩에 적는 글씨도 점점 흐려졌어요. 예전에는 반듯했던 글씨가 이제는 삐뚤삐뚤해졌고 가끔은 무슨 글자인지 저도 알아볼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은 같은 약속을 3번이나 잡았어요.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그걸 잊고 또 예약하고 또 예약하고 미용실에서 전화와서 어머니 예약이 겹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남편 재호 씨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수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병원 가볼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재호 씨의 눈빛에서 의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분명히 제 집인데 낯선 곳 같았어요.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화장실을 찾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할 때가 왔구나.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구나.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에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수첩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는 그 글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결국 미영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일 아침인데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병원? 왜? 나는 괜찮은데. 당황해서 거절했지만 미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혼자 소갈이 하지 마세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지 다 알고 있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야? 엄마는 정말 괜찮다니까. 엄마 어제 같은 이야기를 5번 하셨어요. 그리고 성준이 이름을 성민이라고 부르셨고 아침에 밥을 2번 지으셨어요. 미영이가 차근차근 말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그랬나? 기억이 안 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요. 미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많이 아픈가 봐. 미영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말씀하세요. 병원 가는 길 미영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손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6개월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신경과에 도착해서 박 선생님을 만났어요. 미영이가 함께 있으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선생님, 사실 엄마가 6개월 전에 진단 받으신 게 있나요?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가족분들께 말씀 안 하셨나 보네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개월 전에요? 엄마 그동안 혼자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미영아.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박 선생님이 다시 검사를 해보셨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많이 진행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중등도 치매 초기 단계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개인차가 있지만 적절한 치료와 가족의 도움이 있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분이 혼자 견디지 말고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성민이, 수진이, 미영이, 그리고 막내 준호까지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성민이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이번에 가스불 사고도 있었고.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영이가 물어봤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안 돼요.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요양원은 절대 안 가요. 하지만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 모두 직장 다니고 있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결국 저는 짐이 되는구나. 40년 동안 가족을 돌봤는데 이제는 저 때문에 가족들이 불편해하는구나. 엄마는 집에 계셔야 해요. 그때 막내 준호가 말했어요. 내가 돌볼게요. 준호야,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너도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성민이가 핀잔을 줬어요. 형,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보다는 낫잖아.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낮에라도 돌볼 수 있어. 아이들이 제 앞에서 제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잠깐, 다들 진정해. 남편 재호 씨가 말했어요. 엄마 의견도 들어보자.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직 이 집의 엄마이고 싶어요. 비록 치매에 걸렸지만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받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현실적으로 수진이가 또 말하려고 했는데 재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일단 집에서 해보자. 모두들 조금씩 도와주면서.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고.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비록 치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됐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많았어요. 정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수첩에 그날의 일을 적으려고 했는데 손이 많이 떨렸어요. 글씨도 예전보다 더 흐려졌고요. 그래도 적었어요. 가족들이 알게 됐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준호가 정말로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방에 와서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야, 너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엄마,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해요. 취업은 나중에 해도 돼요. 준호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저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준호는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약 먹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알림을 설정해줬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심지어 간단한 요리도 배워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준호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물어봤어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고. 갑자기 다음 단계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수없이 만들었던 김치찌개인데 어떻게 만드는지 까먹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김치를 넣고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준호가 제 페이스에 맞춰서 기다려주니까 덜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성민이는 준호를 못마땅해 했어요. 준호야, 네가 정말 엄마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어? 만약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형,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리고 응급 상황 대비해서 병원 연락처도 다 정리해 뒀어. 그건 기본적인 거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성민이 말을 들으며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큰 짐인가요? 치매 환자. 그 말이 가슴에 아프게 박혔어요. 수진이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준호가 하겠다고 하니 일단 해보시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준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말 속에는 언제까지 이럴 건가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건 아닐까? 어느 날 준호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길에서 헤맸어요. 10년 넘게 다닌 마트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 이쪽이에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안내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할머니 치매인가 보다라는 시선들. 마트 안에서도 뭘 사러 왔는지 깜빡했어요. 분명히 집에서 목록을 적어 왔는데 그 목록을 어디에 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엄마 괜찮아요. 필요한 거 하나씩 생각해 봐요. 준호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우유. 우유를 사야 해.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도 다른 건 기억나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머릿속에서 냉장고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가 이미 2개나 있었어요. 또 잊고 산 거였어요. 준호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저는 자꾸 이런 실수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일부터 같이 메모 습관을 만들어 봐요. 나도 깜빡하는 일이 많으니까 같이 적는 거예요. 준호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내가 엄마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은 부담스러워 하는데 준호만은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문제가 생겼어요. 준호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로 깜빡 잠들어 버린 거예요. 다행히 미영이가 들러서 발견했지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엄마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갈 수 있어? 미영이가 준호한테 화를 냈어요. 누나 미안해. 잠깐만 나간 건데 준호도 당황했어요. 잠깐이라고? 치매 환자를 혼자 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 말을 들으니 또 제가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매 환자. 이제 저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또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심각했어요. 이제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준호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주간 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낮에만 보내는 거예요. 전문 간병사들이 돌봐주고 인지 치료도 받을 수 있대요. 주간 보호센터. 또 다른 이름의 요양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계속 실수만 하고 준호에게 부담만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이가 물어봤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은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한번 가보면 어떨까? 낮에만이니까.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제가 더 잘할게요. 보호센터 안 가셔도 돼요.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너도 내 생활이 있잖아.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그날 밤 수첩에 썼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제가 쓴 건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호센터에 가기 전에 집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제 방에 있는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준호가 제 서랍 안에서 낡은 통장들과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준호가 묻는데 뭔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미영이도 와서 함께 살펴봤어요. 엄마 이 통장 잔고가 왜 이렇게 적어요? 분명히 적금을 많이 넣어 두셨는데. 그때 조금씩 기억이 났어요. 아, 그거. 성민이 대학교 다닐 때 등록금. 등록금이요? 아버지가 다 해결했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성민이가 대학교 2학년 때 재호 씨가 사업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몰래 적금을 깼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 자존심 상해할까봐. 그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미영이가 다른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엄마, 이 통장도 이상해요. 큰 돈이 나간 기록이 있는데. 그거는 미영이가 이혼할 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설마 제 이혼 위자료를. 미영아, 너 혼자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엄마, 그 돈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사실 그때 저는 몰래 개인 대출을 받았어요. 미영이에게 말하면 받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5년 동안 혼자 갚았어요. 재호 씨도 모르게요. 준호가 더 깊숙이 뒤져보니 또 다른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엄마, 이건 뭐예요? 준호네 사업자금? 그것도 기억났어요. 준호가 치킨집을 차릴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나머지 적금을 다 털어서 줬던 거예요. 엄마, 그럼 엄마 명의로 된 돈은 하나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제 명의로 된 돈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 가족들을 위해서 쓴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좀 서운하더라고요. 엄마,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성민이도 와서 함께 보더니 놀라워했어요. 너희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리고 엄마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수첩을 정리하던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이 수첩에 이상한 글이 많아요. 수첩을 살펴보니 제가 쓴 글들이 빼곡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상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성민이한테 화났다. 엄마가 아픈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수진이 눈치가 보인다.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영이도 바쁘다고 자주 안 온다. 외롭다.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가족들이 수첩을 보더니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정말 못됐네요.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미영이도 울먹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수첩 뒷부분에 제가 써놓은 글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방법. 요양원 가기.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일찍 죽기. 하지만 가족들이 슬퍼할까? 어디 멀리 가서 혼자 살기. 하지만 어디로? 그냥 참고 살기. 하지만 점점 더 못할 것 같다. 이 글을 본 가족들이 모두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준호가 흐느끼면서 물어봤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나 봐. 그런데 정말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희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엄마,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난 거예요. 엄마가 40년 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걸 몰랐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뭔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주간보호센터 안 가셔도 돼요. 우리가 교대로 돌볼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평소 같지 않은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너희들도 일이 있는데. 엄마, 일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희생하셨는 줄.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수첩에 썼어요. 가족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다. 다행이다. 글씨는 여전히 흐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은 정말 안 좋은 하루였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멍했고 뭘 해야 할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수첩을 봐도 글씨가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TV 앞에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오후쯤 되어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까먹었어요. 분명히 우리 집인데 낯선 곳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집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화장실을 찾아서요. 그런데 밖에 나가니 더 헷갈렸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걸어 다녔는데 주변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분명히 아는 동네인데 모든 게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길을 잃었구나. 무서워졌어요.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울먹이면서 대답했어요. 혹시 주소 아세요? 전화번호는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주소도 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40년을 살던 집인데 다행히 그 아주머니가 경찰서에 신고해 주셨어요. 경찰관이 와서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신분증을 보고 집으로 연락해 주셨어요. 1시간쯤 후에 성민이와 미영이가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정말 놀랐어요. 어디 간 줄 알고. 미영이가 울먹이면서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화장실 찾다가. 제가 사과했지만 사실 왜 밖으로 나갔는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정말 심각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길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성민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재호 씨도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정말 안 되겠어. 24시간 지켜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 수진이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내가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성민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학교가 있어서 계속 집에 있을 수는 없어. 미영이도 말했어요. 그럼 결국 전문시설에 맡기는 수밖에 없나? 재호 씨가 물었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비용이 문제긴 하지만 성민이가 말했어요. 얼마나 들까? 수진이가 물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거기다 각종 치료비까지 하면 300만 원은 넘을 거야. 300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랑 비슷한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겠네.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구나. 저 때문에 손자들 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걱정이구나. 엄마 명의 재산은 없나? 미영이가 물었어요. 없어, 다 우리들 주면서 써버리셨어. 집도 아버지 명이고. 성민이가 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네.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언제까지 이럴 건지도 모르겠어.
치매가 더 심해지면 더 많은 돈이 들 텐데. 성민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형들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준호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돌본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이제 정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잔인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도 각자 삶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결국 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구나.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귀찮아서.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가족들의 진심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수첩을 꺼내서 썼어요. 가족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한다. 돈이 걱정된다고 한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평소처럼 저에게 친절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친절함이 진심인지 의무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의 대화를 들은 후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어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오후 혼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랍에서 생명보험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이었는데 해지하면 꽤 큰 돈이 나올 거였어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해지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예금도 정리했어요. 제 명의로 남아있던 작은 통장들까지 모두 합치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모였어요. 그 돈으로 근처에 있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혼자 가서 상담을 받고 비용도 확인했어요. 1년치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싶다고 했더니 직원분이 놀라워했어요. 어르신, 보통은 월 단위로 내시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시겠다고요? 내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비용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해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어요. 모두 모인 걸 확인하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햇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성민이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봤어. 엄마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계속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 엄마 부담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고마워.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 어제처럼 길을 잃어버리고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야. 너희들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다 준비했어. 내 보험 해지하고 남은 돈으로 1년치 미리 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여보,
재호 씨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혼자서 다 결정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상의해서. 여보, 상의하면 뭐해? 결국 같은 결론이 나올 텐데. 차라리 내가 먼저 결정하는 게 나아. 그때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미영아,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들도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야. 엄마도 받아들였어. 성민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성민아, 너도 잘못한 거 없어. 회사도 다녀야 하고 성준이, 성민이도 돌봐야 하는데 엄마까지 어떻게 다 감당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준호만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안 돼요. 제가 더 잘할게요. 취업도 포기하고 엄마만 돌볼게요. 준호야, 그러면 안 돼. 너도 내 인생이 있어. 아직 젊은데 엄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준호야,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야. 전문 간병사들이 있고 똑같은 처지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오히려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사실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40년을 지켜온 이 집을 떠난다는 것, 가족들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들어가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어봤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준비할 것도 많지 않고 옷까지 하고 약품하고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날 밤 가족들이 각자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모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희들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게 현실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는 않았어요. 수첩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난다. 이게 최선일 거다. 모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넣으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40년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 가방 하나로 정리되다니. 가족들이 모두 요양원까지 따라왔어요.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시설도 생각보다 깔끔했고 다른 어르신들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간병사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창문도 있고 침대도 깨끗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살던 집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족들이 짐을 정리해주고 필요한 절차를 마쳤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미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응, 그래.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 너도 바쁜데.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고마웠어. 40년 동안 행복했어. 준호는 말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여기서도 잘 지낼게. 재호 씨도 말없이 저를 안아줬어요. 40년 부부였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다니. 여보, 건강하게 지내요. 가끔 면회 올게요. 가족들이 돌아간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예상과 달랐어요. 가족들이 정말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요양원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던 날,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면회를 왔어요. 그 전날에는 성민이가 수진이와 함께 왔고, 그 전전날에는 준호가 왔었어요. 엄마 어떠세요? 여기 생활이?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간병사분들도 친절하시고 밥도 잘 나와. 사실 집밥이 그리웠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손자 성준이가 제게 편지를 줬어요. 할머니, 제가 썼어요. 편지를 받아보니 아이의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할머니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그리워요. 할머니가 검사해 주던 숙제도 그리워요.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성준이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도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성준아, 할머니도 너희들 보고 싶어. 하지만 할머니가 여기서 치료받고 좀 나아져야 해. 그때 성민이가 들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성민아. 어제도 왔는데 또 왔니?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성민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회사에서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3개월까지 쉴 수 있대요. 왜? 그런 걸 왜 알아봐? 엄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성민아, 무슨 소리야? 여기가 좋다고 했잖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간병사님께 여쭤보니까 밤에 자주 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들켰네요. 정말 밤에는 많이 울었어요. 가족들이 그리워서, 집이 그리워서. 그리고 수진이가 말하는데 집에서도 엄마 방을 그대로 두고 있대요. 아무것도 치우지 않고. 수진이가 네, 수진이가 엄마 방 청소도 매일 하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꽃도 갖다 놓고 엄마 없으니까 집이 너무 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수진이가 그런 마음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에는 재호 씨가 혼자 왔어요. 40년 부부인데 이렇게 둘이서만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언제적이었을까요? 미수가 집에 가자. 여보, 뭔 소리예요? 여기가 좋다니까요. 좋긴 무슨. 나도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어. 그럼 성민이네 가서 같이 드시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4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 재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당신이 치매 걸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 취급한 것 같아. 미안해.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짐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던 거였구나.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면회를 왔어요. 그리고 함께 요양원 원장님을 만났어요. 어르신 가족분들이 집에서 돌보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물어보셨어요. 가족들이 정말 괜찮다고 하면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교대로 돌볼게요. 제가 휴직하고 미영이도 방학 때 도와주고 준호는 아예 엄마 전담으로 하고. 하지만 너희들도 일이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보다 가족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미영이도 말했어요.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언제 할머니 오시냐고 물어봐요.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 안 할게요. 모든 가족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저를 원하고 있었구나. 정말 괜찮을까? 네, 엄마 이번에는 달라요. 저희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40년을 살던 우리 집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제 방도 그대로 있었어요. 수진이가 말한 대로 침대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 수첩도 그대로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그날부터 정말 달랐어요. 가족들이 교대로 저를 돌봐주었어요. 성민이는 휴직을 하고 낮에 함께 있어 주었고, 미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어요. 수진이도 퇴근 후에는 항상 안부를 물어봤어요. 무엇보다 준호가 달랐어요. 이제는 정말 전문가처럼 저를 돌봐주었어요. 약 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산책도 나가고 인지 치료에 대해서도 공부해서 도움을 줬어요. 엄마, 이거 함께 해봐요. 준호가 퍼즐을 가져왔어요. 치매에 좋다고 들었나 봐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준호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할 수 있었어요. 퍼즐 한 조각을 맞출 때마다 뿌듯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세요. 저보다 빨라요. 준호가 칭찬해 주었어요.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았어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가줬어요. 의사 선생님도 가족들의 협조 덕분에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셨어요. 진행 속도가 많이 늦춰졌네요. 가족분들이 정말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몇 달이 지나니 상태가 많이 안정됐어요. 물론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수첩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할 일 준호와 산책하기, 성준이 숙제 봐주기, 가족들과 저녁 함께 먹기. 글씨는 여전히 흐렸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성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서. 아니야, 성민아. 너희들이 당황한 거 이해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미영이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엄마가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 않더라고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희생하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엄마를 돌볼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재호 씨도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자. 끝까지. 그날 밤 수첩에 썼어요. 가족들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줬다. 치매가 무서웠지만 가족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감사하다. 지금도 여전히 치매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가끔 깜빡하는 일도 있고 헷갈리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이 함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걸요. 제가 40년 동안 가족을 돌봤듯이 이제는 가족들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치매가 무서운 병이지만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고맙다, 내 가족들아. 그리고 오늘도 준호와 함께 산책을 나갈 예정이에요. 손자들 숙제도 봐주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천천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여러분, 이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치매라는 무서운 병 앞에서 가족들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갔는지 함께 보셨죠?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족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를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말이죠. 나이듦과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느냐는 것이죠. 이미숙 할머니 가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